수원 20대 여성 피살 사건의 피해자가 112 신고센터와 연결된 시간은 모두 7분 36초입니다. 경찰은 112 신고 시스템을 개편한다면서도 정작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의 음성은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녹음을 확인한 유가족의 증언을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당시 처절하고 안타까웠던 상황과 경찰 대처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하늘색 벽지 앞 오래된 천 소파, 화장대 위에 놓인 옷가지와 핸드백.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해 여성 A씨의 온기가 닿았을 물건들. 사진 속 그녀는 해맑게 웃고 있지만 텅 빈 방 안. 이제 어디서도 그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모 어디 갔냐고도 물어보는 애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6살인데. 매형이 그랬다고 하던데요. 나 멀리 공부하러 갔다. 비행기 타고 갔다. 그러니까 거짓말 말라고.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퇴근길에 오른 피해 여성 A씨는 1km가 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휴일이어서 마을버스가 일찍 끊긴 데다 2,000원이 조금 넘는 택시비라도 아끼려 했던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밥값이 나온답니다. 따로 별도로 회사에서. 그게 아까워서 삼각김밥을 사 먹는데요. 그게 아까워서. 그렇게 아끼고 아껴 10만 원을 챙겨서 동생에게 용돈을 주고 또 생일까지 통 크게 챙겨주는 그런 누나였습니다. 친구들이랑 밥이라도 한 끼 먹으라고. 이거 어떻게 쓰냐고요, 제가 이 돈을. 항상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언니와 동생을 걱정했던 그녀.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늦가기 대학생이 됐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어려운 형편 탓에 다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 앞을 불과 400여 미터 앞두고 낯선 한 남자 때문에 그녀의 삶과 꿈은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딱 그것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줄 알지. 굳게 닫힌 철문 뒤로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절박했던 그 순간 JTBC 취재진이 재현했던 것보다 상황은 더 긴박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가장 절절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우리 아이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정말 부들부들 떨리고 정말 구해주고 싶은 생각이 극에 달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리고 경찰이 녹취록조차 공개를 꺼린 112 신고 1분 20초 이후의 목소리. 문을 따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그녀의 음성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범인이 문을 따고 들어올 때 아이가 그 살려달라는 잘못했어요 살려달라는 그 비명이 지금도 귀에 쟁쟁한데 너무나 그 절규가 있잖아요. 절규. 그러니까 말이라기보다도 절규였어요. A씨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휴대전화를 범인 눈에 띄지 않게 옆에 밀어두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알리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아이가 전화기를 범인이 문을 열으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범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전화기를 일방적으로 켜놨을 것 같아요. 당시 시각은 밤 11시쯤. 비교적 평온한 일요일 밤이었지만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는 밖으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비명과 절규의 연속. 찍 하면서 감는 것 같이 하니까 얘가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거기에 이제 감으니까 테이프 찍찍거리고 찢는 소리, 퍽퍽 하는 소리 같은 거 들리는데 경기경찰청 112 신고센터에도 울려 퍼졌을 이 목소리. 하지만 공청을 하던 경찰관 20여 명은 다급한 상황에 너무나도 태어났습니다. 그 상황실 분위기가 딱 보이는 게 누구 하나 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침착해요. 침착하고 알겠단 말이에요. 너무 아니하다니까요. 심지어 전화 너머 범인 오원춘의 목소리가 들릴 때조차도 남자 목소리 들린다. 그러면서 부부싸움인데 저지 부부싸움인데 뭘 이런 걸 가지고 전화를 하냐 한 투. 부부싸움 가지고 뭘 이런 것까지 알리냐 하는 그런 말투. 경찰은 시종일관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몰랐을 그녀.
자기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문을 잠궜다고 했잖아요. 문을. 건물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지동초등학교를 지나서 얼마쯤 갔냐라든지 아니면은 1층이냐 철들문이냐 무슨 대문이냐를 묻고 건물 상가냐고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이렇게 내려진 경찰의 지령은 결국 엉터리였습니다. 집이네, 집안이네. 분명히 몇 번을 그랬어요. 집안인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지령을 내릴 때는 그 말에 쏙 빠져 있었나. 경찰은 이후 다음 날 정오가 다 될 때까지 엉뚱한 곳만 훑고 다녔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저항했을 피해 여성. 결박을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손을 대주고 발을 대주면 되는데 그걸 아마 몸을 비틀면서 어떤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 얘 소리로 봐서는 반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더 반항을 했겠죠.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결국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경찰이 발견한 건 차갑게 식어버린 주검. 사건 발생 13시간 만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기지를 발휘하며 경찰의 도움을 기다렸던 7분 36초.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는 유가족의 마음을 회환과 통환으로 몸소리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카의 그런 지금도 계속 귀에서 맴돌아요. 그 아이의 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뭐가 잘못해서 그렇게 아저씨한테 잘못했다고 사정을 하고 애원하는 그 목소리에 119 신고센터에 빨리요라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아요. 아저씨 빨리요. JTBC 윤호진입니다.